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서울로 가는 KLM 비즈니스석을 탔습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발권한 스카이팀 항공권이고요. 이미 업로드한 에어프랑스 파리행의 귀국편입니다. 스키폴 공항까지는 지하철을 타고 갔습니다. KLM 허브 공항인 스키폴 공항은 1916년에 군공항으로 오픈해서 지금은 100년이 넘은 공항인데요. 암스테르담 중앙역에서 30분 이내로 접근성이 좋습니다. 탑승한 항공편은 서울로 가는 KL867편, 암스테르담에서 19시 50분에 출발, 서울 갔다가 오사카까지 가는 비행편입니다. 지금은 오사카 직행이랑 인천이랑 각각 분리가 돼서 이제는 서울 안 가고 오사카로 바로 가는 비행편입니다. 인천까지 비행시간은 11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공항이 기차역처럼 어수선한 느낌인데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체크인은 10번에서 12번 카운터에 있습니다. KLM의 허브 공항이라 따로 비즈니스 체크인 전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 붐비는 시간대라 그런지 텅텅 비어 있어요. 근데 비즈니스 카운터인데도 가운데 셀프 체크인 기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체크인은 셀프로 한 다음에 짐만 따로 받아주셨습니다. 체크인 마치고 3번 터미널 쪽에서 텍스프리 환급 신청도 했습니다. 이제 출국 수속하러 가는데 스카이 프라이어리티랑 비즈니스석은 전용 게이트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프라이어리티 수속 게이트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짐 검사하는 곳까지 프리패스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국 심사까지 마쳤고요. 바로 크라운 라운지로 향합니다.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암스테르담의 미니어처 집인 델프트 하우스가 벽면 가득 전시되어 있습니다. 라운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인천공항의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라운지 같은 경우는 사람도 많은데다가 좁아서 답답한 느낌이 있는데 여긴 사람이 제법 많은데도 공간이 워낙 널찍널찍해서 답답한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단점은 음식 코너 면적은 다른 라운지랑 비슷한 편인데요. 음식 바로 주변은 의자가 불편해서 편한 자리로 앉으면 음식 받으러 제법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음료 뽑아 먹을 수 있는 기계 있고 야채랑 치즈, 밥, 파스타 면과 머쉬 트러플 소스, 닭볶음 요리랑 구운 야채들, 케이크랑 과일들, 캐슈넛 이렇게 있습니다. 스프들은 바닥이 났는데 시간이 늦어서 그런지 리필이 안 되더라고요. 샐러드랑 버터, 잼, 햄이랑 치즈들이 있습니다. 빵도 두 종류. 이렇게 음식은 끝이고요. 한쪽에 마련된 바에는 하이네켄의 나라답게 직원분께서 하이네켄 생맥주를 직접 내려주십니다. 맥주는 셀프로 먹는 게 더 편한데 그럼 또 사람들이 많이 마실 테니까 일부러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한 잔이 350ml 정도, 잔이 작습니다. 허원 요리는 중국풍 느낌인데 뭐 맛은 소소합니다. 밥도 까슬한 동남아 스타일 쌀밥에 파스타도 그렇고 음식이 전체적으로 그저 그렇습니다. 맥주가 제일 괜찮았습니다. 위층에는 칵테일바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저녁 5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서 자리만 제공 중이었습니다. 음식이 그닥이긴 했는데 사실 라운지 음식이 뭐 그렇게 맛있어 봤자입니다. 대한항공 라운지 가도 컵라면이 1픽일 정도라서요. 생맥주 한잔하면서 넓은 공간에서 편하고 아늑하게 쉴 수 있어서 라운지 자체는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제 탑승하러 갑니다. 제가 타고 갈 KLM 항공기입니다. 보잉 777-200 2003년부터 운행한 20년 넘은 비행기입니다. 요즘도 인천 암스테르담 직항에 가끔 투입되고 있네요. 30분 정도 지연돼서 탑승구 앞에서 좀 기다렸어요. 스카이 프라이어리티 줄에서 탑승을 했습니다. 새치기가 아닌데 새치기 하는 느낌. 비즈니스는 비행기 앞쪽으로 입구가 나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틀어서 비행기 탑승을 했습니다. 새파란 제복의 승무원분께서 반겨주십니다. 자리를 안내받았습니다. 제 자리는 3열 K입니다. 자리에 앉으면 승무원분께서 웰컴 드링크를 나눠주세요. 물, 오렌지 주스, 샴페인 중에 샴페인 받았습니다. 비즈니스석은 좌석이 둘둘둘 배열입니다. 좌석 자체의 하드웨어는 구형이 아니지만 창가 쪽 좌석은 복도로 나가려면 양해를 구해야 돼서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창문은 2개 반 정도 쓰는 길이, 레그룸은 발을 움직일 공간이 좀 좁습니다. 거기다 창가 쪽이 더 좁아요. 움직일 공간은 좁지만 길이 자체는 여유가 있습니다. 어메니티 파우치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슬리퍼가 제공돼서 갈아 신었습니다. 가는 편인 에어프랑스에선 안 줬어서 슬리퍼가 반가웠습니다. 자리엔 담요와 베개가 있고요. 좌석 오른쪽 머리맡엔 물이랑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 있고 콘센트랑 USB 단자가 있습니다. 좌석 컨트롤하는 버튼이 가운데 있는데요. 등받이랑 발받침 조절 가능하고 허리 부분도 볼록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래는 세이프티 카드와 AVOD 리모컨이 있어요. 리모컨만 봐도 오래되지 않은 신형 좌석임을 알 수 있습니다. 12가지 언어로 지원하고 한국어도 있습니다. 좌석 배열만 구리고 AVOD랑 기내 엔터테인먼트는 신형입니다. 화면도 큼직큼직합니다. 저는 따로 보진 않고 넘겨보기만 했는데 컨텐츠도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비행 중에는 기내 와이파이도 제공합니다. 당시에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지금 찾아보니까 에어프랑스랑 같은 요금 체제입니다. 1시간에 8유로, 비행 전체는 18유로고 스트리밍까지 가능한 빠른 속도에 30유로 요금까지 있습니다. 저는 이용하진 않았어요. 좌석은 당연히 풀플랫이고요. 누웠을 때는 이런 느낌인데 발을 움직일 공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도 비즈니스 좌석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완전 최신형은 아닌데도 깔끔하고 깨끗해서 좋았어요. 비즈니스석 메뉴판입니다. 테이크오프 하고 나서 메인 식사를 주시고 도착 전에 아침 한 끼 더 줍니다. 메인은 닭고기랑 생선, 컬리플라워 중에 선택입니다. 이건 음료랑 주류 메뉴입니다. 와인 리스트는 책자가 따로 있는데 화이트 와인 2개, 독일이랑 남아공산이고요. 레드 와인은 3종류,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산 이렇게 있습니다. 계속 출발을 안 해서 화장실도 갔다 왔습니다. 벽에 델프트 하우스 그림이 있는 게 좀 귀여웠습니다. 네덜란드 항공사답게 튤립도 있습니다. 로션이랑 미스트, 헤어 오일이 있고요. 리추얼스라고 네덜란드 브랜드던데 개인적으로는 처음 봤습니다. 기내에서 한 30분쯤 대기한 덕분에 살펴볼 시간이 많았습니다. 드디어 출발을 하고 기내 안전방송이 나옵니다. 네덜란드 델프트 타일
타일에 만화 형식으로 안전방송이 나오는데요. 이게 타일에 한 장 한 장 만화를 그린 건데 그 수많은 타일들 위에서 인사하면서 마무리됩니다. 100년 넘은 전통의 국적기 클래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국적기들은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비행기가 바로 뜨는 줄 알았는데 디아이싱 작업하러 왔습니다. 디아이싱 작업을 처음 봤는데 비행기 세차하는 것도 보고 좀 신기했습니다. 드디어 이륙을 했습니다. 탑승하고 나서 이래저래 1시간쯤 지연됐네요. 근데 비즈니스석이라 이렇게 오래 앉아있을수록 이득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천까지는 6,575마일 11시간 14분이 소요됩니다. 벨트 사인이 꺼지면 바로 식사가 준비됩니다. 따뜻한 물수건부터 나눠주시고요. 먼저 치즈와 짭짤한 너트류를 주십니다. 치즈엔 네덜란드 깃발 이쑤시개가 꽂혀있어요. 음료로 샴페인 받았는데 둘 다 샴페인 안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제 테이블이 펼쳐지고 플레이트째로 첫 음식들을 내주십니다. 음식은 4종류가 나오고 왼쪽엔 버터 와 빵입니다. 그리고 또 화려한 델프트 도기에 내주시고 커트러리 역시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 와중에 소금 후추 통이 너무 귀여워요. 네덜란드 남학신 감성 제법이고요. 먼저 빵이랑 버터부터 한입. 뭐 특별할 거 없고 무난합니다. 제일 위에는 소고기 요리인데 우리나라 장조림 같은 느낌. 한국행 식사라 한식처럼 밥이랑 반찬에 김치로 구성한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한식은 절대 아니고 퓨전 아시아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 밥은 망고밥인데 살짝 동남아에서 먹는 느낌이고요. 요게 좀 맛이 충격적인데 메뉴에 실제로 김치라고 써져 있어서 나름 김치를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아는 김치 맛이 전혀 아니고 굉장히 시큼한 끔찍한 혼종이었습니다. 밥이랑 곁들여 먹어봐도 아찔한 맛입니다. 이건 양배추인데 샐러드도 아니고 김치도 아니고 피클에 가까운 포지션. 난해한 맛의 향연에 입가심으로 샴페인이 술술 들어갑니다. 한입하고 제껴놨던 빵이 제일 맛있었습니다. 그나마 이 소고기 장조림 맛없어도 남기기가 아까워서 다 먹었어요. 한국행이라 김치 요리를 선보인 건 높이 사는데 맛이 너무 없었습니다. 다음은 메인 요리입니다. 닭고기랑 생선 채식 중의 선택인데 저는 닭고기로 골랐습니다. 브라운 그레이비 소스 베이스에 닭 허벅지살이랑 양배추찜 메시드 포테이토가 들어갑니다. 앞서 먹은 전체가 너무 맛이 없어서 그런지 메인 닭고기 첫입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메시드 포테이토도 무난하고 양배추도 곁들이기 좋았습니다. 빵도 딴 종류 하나 더 받아서 먹었어요. 근데 소스가 감칠맛은 너무 좋은데 계속 먹다 보니까 조금 느끼합니다. 그래서 좀 물려요. 소금도 좀 치고 샴페인도 한 잔씩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디저트는 2개 중에 선택이 가능한데 이건 제가 선택한 치즈 플레이트입니다. 치즈들이랑 포도, 크래커가 나오고요. 이건 일행이 선택한 뿌띠푸르, 케이크랑 마들렌, 초콜릿, 생크림 이렇게 나옵니다. 뭐 디저트도 그냥저냥이었습니다. 커피 잔은 이쁘네요. 식기랑 그릇 같은 게 네덜란드 국적기 클래스가 있는데 음식이 못 따라가는 느낌. 아쉬운 한 끼였습니다. 이렇게 첫 식사가 끝났습니다. 비행기는 흑해상공을 지나고 있고 잔여 비행 시간은 9시간 남았습니다. 어메니티 파우치 좀 살펴볼게요. 새파란색에 꽃무늬와 새가 한 마리 있습니다. 동양적인 느낌도 납니다. 안에 내용물은 립밤이랑 귀마개 안돼 있고요. 로션이랑 치약 칫솔이고 양말이랑 볼펜 이렇게 있습니다. 파우치가 재질부터 고급진 느낌이 전혀 없는데 실제로 내용물도 별거 없습니다. 한숨 푹 때리고 고비 사막쯤 지나고 있을 때 두 번째 식사가 시작됩니다. 먼저 오렌지 주스 한 잔 주시고요. 따뜻한 물수건도 내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접시째로 한 상 내주시는데요. 왼쪽에 요거트랑 스낵, 위에는 과일, 잼이랑 치즈, 버터입니다. 메인은 둘 중 선택인데 카이저 슈마렌이 뭔지 몰라서 빵으로 골랐습니다. 먼저 크로아상부터 한입 해보고요. 따뜻한 잉글리시 머핀 같은 빵 사이에 오믈렛이랑 치즈, 토마토 소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뭐 그냥저냥 먹을만한 수준. 음료로 우유랑 오렌지 주스 중에 우유 받아서 곁들여 먹었고요. 요거트는 플레인인데 아무 맛도 안 나고 이렇게 너트 넣어 먹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서 소소했습니다. 과일로 입가심하면서 식사 마무리. 두 번째 식사가 끝나니 도착 예정 시간 1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베이징 근처의 어딘가를 지나고 있습니다. 식사 끝나면 승무원분께서 라운지에서 많이 봤던 델프트 하우스를 하나씩 나눠주십니다. 여러 개 있는 트레이 째로 보여주는데 직접 갖고 싶은 모양 선택하면 됩니다. KLM 장거리 비즈니스에만 지급하는데요. 뒤편에 숫자가 써져 있고 번호마다 집 모양이 다 다릅니다. 신상이 계속 나오고 있고 100종류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안에 볼수 리큐르가 한 잔 들어가 있어서 흔들면 찰랑거립니다. 이 지붕 뜯으면 실제로 마실 수 있습니다. 일행 거랑 나란히 두고 보니까 이쁘더라고요. 모으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승객당 하나씩인 게 아쉬웠습니다. 이제 슬슬 내릴 때가 다가옵니다. 고도가 낮아지고 우리나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휴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아쉬운 것 같습니다. KLM 비즈니스는 음식만 빼고 다 좋았습니다. 널찍했던 암스테르담 크라운 라운지부터 편하게 쉬기 너무 좋았고 비행기 기내도 깨끗하고 승무원분들 서비스도 너무 좋았습니다. 좌석이 둘둘둘 배열인데도 화면 크고 AVOD가 구형이 아니니까 쓸만하더라고요. 일행 있으면 굳이 121 배열 아니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국적기 느낌을 비행 내내 물씬 느낄 수 있는데요. 안전 영상부터 식사, 마지막 기념품까지 델프트 도기를 계속해서 활용하는데 역사 깊은 항공사의 클래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념품 델프트 하우스가 진짜 마음에 들었고 지금도 집에 잘 전시해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내식인데 두끼가 다 아쉬웠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들 보니까 제법 괜찮은 식사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운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식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밥이 별로면 다시 타고 싶기 쉽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가 너무 만족스러워서 KLM은 한 번 더 타보고 싶습니다. 다음엔 음식도 맛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상 KLM 비즈니스 클래스 후기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발. sign is switched off, we will leave the aircraft row by row. Please be careful when opening the overhead bins as items may have shifted and could fall out. You can now switch on the mobile services on your phone again. At this airport, it is mandatory to wear your face mask during the stay in the terminal building. We'd like to remind passengers with destination Osaka to also disembark here and tak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e'll be asked to be back at the airplane in approximately 45 minutes.